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자영업자가 더 줄어들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업장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영업자가 줄어든다고 말을 할 때 대부분은 폐업률을 떠올리거든요. 이제 개업을 하고 못 버티다가 이제 자영업을 접는 그런 폐업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2025년에 이제 100만 자영업 폐업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자영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폐업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같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변화는 이제 망해서 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애초에 자영업을 시작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작은 망하는 것을 결론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업 베팅을 하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변화가 일시적인 불황이나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영업이 이제 선택지에서 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취업이 안 되면 자영업을 하면서 퇴직하면 이제 치킨집을 열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내 가게가 되고 그래도 먹고는 산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예전에는 하곤 했지만 이런 과거에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는 걸 이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23%입니다. 이게 OECD 국가 평균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냥 길에 가다가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항상 자영업은 수요가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어왔던 어떤 히스토리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영업의 과잉은 오래된 구조로 한국에 있는 자영업 비중이 오래전부터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긴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먹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데 가게 수만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뜻이고 즉 자영업은 처음부터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항상 이제 치킨 게임에 노출돼 있고 마켓쉐어를 이제 너무 많은 공급으로 인한 그 수요가 한정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먹거리를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된다는 가스라이팅이나 혹은 체인점을 입점을 원하는 대기업의 바이럴에 더 이상은 속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어쨌거나 국가 자체가 이제 성장 중이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확대되던 시기 그렇게 경쟁이 지금보다는 느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성립했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나 이제 소비 위가 위축되고 있고 플랫폼 기반의 어떤 초과 경쟁으로 인해서 노력의 한계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영업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고 자본도 받쳐줘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망해야 내가 사는 생존의 영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인구 구조를 생각해보면 자영업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 인구 감소는 곧 고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냥 자영업의 본질은 단순한데 사람이 있어야 매출이 생기는 것이고 소비 주체인 20대에서 50대에 급감하는 상황과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이중 압박으로 가게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새로 생기는 가게를 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령화라는 게 자영업의 불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고령 인구가 사실 소비 빈도가 낮고 외식이나 유흥이나 소비와 감소와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가 는다고 해도 자영업 매출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일수록 지금 가게를 여는 건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연다는 개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밥 먹으러 나가고 물건을 사러 나갔었고 시간을 보내러 이제 밖에 나가는데 현재는 배달과 뭐 온라인 쇼핑이나 그리고 구독 서비스 그리고 집에서 중심된 생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고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또 플랫폼의 마진을 빼앗기는 소매 업체들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식당들을 예약하고 광고 플랫폼이라는 게 고객을 연결해주는 대신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매출은 또 있어 보이지만 남는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이미 수많은 선배 자영업자들이 증명을 해왔고 이를 지켜본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망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정비나 구조를 생각해보면 장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임대료라는 절대 악조건 속에서 한국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임대료인데 매출이 줄어도 장사가 안 되고 비가 와도 임대료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정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이 구조는 장사가 아니라 버티기 게임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또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원가 그리고 세금의 삼중 압박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 증가 이런 모든 비용은 시장 개인의 노동으로 상쇄되면서 결국 자영업은 사장이 가장 싼 직원의 구조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선뜻 뛰어들지 않겠죠. 또 시작하기에는 너무 하이리스크이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어떤 평가를 받는 이 자영업에서 이 하이리스크 대비 로우 리턴을 생각해보면 이 ROI, 리턴 온 인베스트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망해버리는 그 선택이 정말 무섭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의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결정을 굉장히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안 하게 만들고요. 또 대출 보증과 신용도 하락, 또 가족 생활까지 타격을 주고 반면에 성공의 상한선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가져가고 임대인이 가져가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이 불균형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확률적으로 너무 불리한 도박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면 성공이라기보다 와 진짜 고생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젊은 세대분들은 이미 부모님 세대의 이 고생들을 받고 주말이 없는 삶을 봐왔고 폐업하고 나서 빚만 남는 사례 등 이걸 보고 자란 세대들은 자영업을 꿈이 아니라 경고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안정성을 선택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자유를 싫어하지는 않고 다만 불확실한 자유를 거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치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동네가 장사 잘 되고 저 동네 가면 돈 좀 벌고 여기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사실 매출 구조나 폐업률 또 실제 순이익이 전부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환상이 사라진 시장이 된 것이죠. 또 이런 식으로 점점 AI나 자동화나 무인화로 바뀌는 업체들은 잘 돼가는 가게는 더 잘 되게 하고 애매한 가게는 빠르게 도태시키는 구조로 결국 상위 5에서 10%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이 소모품인 이 구조에서 새로 진입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모아가고 이제 부동산을 모아가고 월급에서 이제 최대한 돈을 아껴서 여기 쪽으로 돈을 다 넣어버리고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 경기에서 돌고 있는 그런 돈이 굉장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자와 원금을 매달 엄청난 그 월급의 상당한 수치를 갚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은 소비를 안 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실 자영업의 감소는 어떤 사람의 어떤 무능함과 그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고 또 도전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인식의 진화라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이 줄어드는 사회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점점 자영업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이유 중에서 그 돈들이 많은 돈이 자산시장과 부동산, 이 주식이
올라갈수록 자영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